민준이 결혼사진 액자 앞에서 홀로 멈춰섰다. 그의 시선은 행복하게 웃는 부부의 모습이 아닌 그날 혜린의 목에 걸려있던 가느다란 목걸이에 머물렀다. 그들의 과거가 아닌 오직 그녀만의 과거. 그가 최근까지 전혀 알지 못했던 감춰진 시간 속으로 그의 생각이 흘러들어갔다. 4년 전 혜린은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이유로 그녀의 전부였던 남자를 포기했다. 그 남자의 이름은 지훈이었다. 가난했지만 낭만적이었고 불안했지만 열정으로 가득했던 무명화가. 그들의 사랑은 홍대의 허름하지만 정겨운 카페에서 캔버스에 물감이 번지듯 짙게 피어났다. 그들은 눅눅한 지하 작업실에서 서로의 온기에 기대어 불확실한 미래를 약속했고 낡은 캔버스 위에서 영원을 그렸다. 한 번은 혜린이 갖고 싶어하던 비싼 해외 화집을 사주기 위해 지훈이 자신의 유일한 겨울 코트를 팔아버린 적도 있었다. 혜린은 그 사실을 알고 펑펑 울었지만 지훈은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며 웃었다. 네가 웃는 게 내겐 더 따뜻해. 혜린은 지훈의 그림 속 유일한 뮤즈였고 지훈은 혜린의 세상 그 자체였다. 돈은 없었지만 그들의 시간은 세상 그 무엇보다 풍요로웠다. 하지만 현실의 벽은 차갑고 단단했다. 혜린의 집안은 그들의 관계를 격렬하게 반대했다. 사회적 지위와 부를 사랑보다 중요하게 여겼던 그녀의 부모님에게 지훈은 딸의 미래를 망칠 장애물일 뿐이었다. 사랑만으로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니? 혜린의 어머니는 경멸이 섞인 목소리로 물었다. 정신 차려. 저런 남자랑 결혼하면 평생 후회와 가난 속에서 허우적거리게 될 거야. 네가 그리는 그 찬란한 미래에 저 남자는 잿가루만 뿌릴 뿐이라고. 아버지의 반대는 더욱 완고했다. 그는 지훈을 직접 만나 모욕적인 말을 퍼붓기도 했다. 내 딸 인생에서 당장 꺼져. 자네 같은 빈털터리가 넘볼 자리가 아니야. 지훈을 만나는 것조차 금지당했고 집안의 체면을 생각하라는 압박이 매일같이 혜린의 숨통을 조여왔다. 결국 혜린은 무너졌다. 맹렬했던 사랑의 불꽃도 차가운 현실의 비를 이겨낼 수는 없었다. 그녀는 지훈에게 이별을 고했다. 그들의 사랑이 시작되었던 홍대의 작은 공원에서 그녀는 눈물을 삼키며 돌아섰다. 지훈의 절망적인 외침이 등 뒤에서 부서졌지만 그녀는 차마 뒤돌아볼 수 없었다. 그렇게 그들의 사랑은 재가 되어 흩어졌다. 그리고 오늘 몇 년 만에 다시 비가 내리는 오후였다. 혜린은 비를 피해 들어간 한 미술관에서 거짓말처럼 그와 마주쳤다. 그녀는 한 그림 앞에서 발걸음을 멈춘 상태였다. 거친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 한가운데 부서진 배의 조각을 붙잡고 하늘을 노려보는 한 남자의 뒷모습을 그린 그림이었다. 절망 속에서도 결코 꺾이지 않는 강인한 의지가 느껴져 가슴이 먹먹해졌다. 그림에 완전히 매료된 그녀가 작가의 이름을 확인하기 위해 고개를 돌린 순간 그 자리에 서 있는 남자와 눈이 마주쳤다. 지훈이었다. 그 그림을 그린 작가가 바로 그였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얽히는 순간 주변의 모든 소음이 사라졌다. 시간은 몇 년을 거슬러 올라가 멈춰섰다. 당혹감, 혼란스러움, 그리고 심장 한 구석을 날카롭게 찌르는 낡은 감정의 파편. 그건 분명 그리움이었다. 하지만 지금의 지훈은 과거의 그가 아니었다. 낡은 스웨터 대신 잘 재단된 코트를 입고 있었고 불안한 눈빛 대신 여유로운 자신감이 넘쳤다. 그는 이제 꽤 알려진 성공한 작가가 되어 있었다. 어색한 침묵 끝에 그들은 오랜 친구라는 명목으로 연락처를 교환했다. 그날 밤 혜린의 휴대폰이 조용히 울렸다. 그렇게 시작된 대화는 위태로운 줄타기 같았다. 단순한 안부로 시작된 메시지는 점차 늦은 밤의 고백으로 이어졌다. 서로가 감춰왔던 후회와 현재의 공허함을
조심스럽게 꺼내놓기 시작했다. 며칠 후 그들은 정말 친구로서 커피를 마시기로 했다.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대화를 나누던 중 지훈이 작은 상자를 건넸. 그 안에는 그들의 과거처럼 빛나는 은색 열쇠 모양의 로켓 목걸이가 들어있었다. 이거 예전에 넣어주려고 만들었던 거야. 결국 전해주지 못했지만 지훈은 씁쓸하게 웃으며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다. 내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들고 싶었어. 민준 씨가 절대 줄 수 없는 방식으로. 어쩌면 이게 네가 잠가버린 것들을 열어줄 수 있을지도 모르지. 그의 목소리는 위험한 속삭임처럼 혜린의 귓가에 맴돌았다. 이것은 단순한 선물이 아니었다. 명백한 유혹이자 위험한 초대장이었다. 그날 밤 혜린은 떨리는 손으로 은색 로켓을 들었다. 남편 민준에게는 오랜 친구에게서 받은 선물이라고 둘러댔다. 그녀는 민준이 잠든 것을 확인한 후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조용히 로켓을 열었다. 그 안에는 사진 대신 아주 작게 접힌 종이 한 장이 들어있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조심스럽게 종이를 펼치자 그곳에는 간결하지만 심장을 먹게 하는 한 줄의 문장이 적혀 있었다. 르시엘 호텔. 금요일 밤 8시. 금요일은 오고야 말았다. 혜린은 그날 하루 종일 일에 집중할 수 없었다. 르시엘 호텔. 금요일 밤 8시. 그 짧은 문장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고 심장을 두드렸다. 이건 미친 짓이야. 이래선 안 돼. 그녀는 수십 번 되뇌었다. 화장대 위에 놓인 민준과 함께 찍은 사진을 보았다. 사진 속 그는 언제나처럼 다정하게 웃고 있었다. 짧은 죄책감이 그녀의 목을 졸랐지만 곧이어 지훈의 얼굴과 그의 위험한 눈빛이 떠오르자 심장은 다시 통제 불능으로 뛰기 시작했다. 결국 그녀는 옷장 앞에 섰다. 결혼 후 한 번도 입지 않았다. 조금은 과감한 디자인의 검은색 원피스를 꺼내 들었다. 거울 앞에 선 자신의 모습이 낯설었다. 남편 민준에게는 출판사 동료들과의 저녁 약속이 있다고. 조금 늦을 것이라고 둘러댔다. 민준은 평소와 다름없이 다정한 미소로 그녀를 배웅했다. 그래, 좋은 시간 보내. 너무 늦지는 말고. 그의 눈에는 어떤 의심도 없어 보였다. 하지만 그가 돌아선 뒤 그의 미소는 서늘하게 굳어졌다. 고급스러운 호텔 스위트로만 혜린은 결국 다시는 건너지 않으리라 다짐했던 강을 건넜다. 그녀는 평생 자신이 이런 일을 저지를 것이라고는 상상도 해본 적 없었다. 통유리 창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보석처럼 빛나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다. 처음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몇 년의 시간과 유부녀라는 현실의 무게가 그들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다. 지훈이 먼저 침묵을 깼다. 보고 싶었어. 미치도록. 그가 그녀의 손을 잡는 순간 모든 장벽이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다. 억눌려왔던 그리움과 욕망이 걷잡을 수 없는 불길처럼 타올랐다. 그들은 서로를 탐하며 지난 시간의 공백과 현재의 결핍을 채우려 했다. 그날 밤 혜린은 민준의 아내가 아닌 오직 지훈의 여자였다. 그 첫 만남 이후 혜린의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행동 변화는 명백했다. 다니지 않던 청담동의 헤어 살롱에 등록했고 옷차림은 눈에 띄게 화려하고 대담해졌다. 그녀의 몸에서는 민준에게는 낯선 우디하면서도 관능적인 향수 냄새가 희미하게 묻어났다. 민준이 무심코 향수 바꿨네. 낯선 향인데 라고 말했을 때 그녀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끼며 그냥 기분 전환 겸 이라며 황급히 둘러댔다. 약은 친구들과의 약속이라는 핑계는 점점 잦아졌고 귀가 시간은 매일 밤 자정을 넘기기 일쑤였다.
스마트폰은 늘 액정이 바닥을 향하도록 뒤집혀 있었. 민주는 바보가 아니었다. 그는 아내의 모든 변화를 조용히 하지만 날카롭게 지켜보고 있었. 처음에는 그저 결혼 생활의 권태기이거나 그녀가 맡은 새로운 프로젝트의 스트레스 때문일 거라 애써 생각했. 하지만 그의 마음에 의심의 씨앗을 심은 것은 아주 사소한 계기였다. 어느 날 우편함에 꽂혀 있던 카드 명세서. 혜린이 회사 일로 밤을 새웠다고 말했던 바로 그날, 청담동의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2인 코스 요리가 결제된 내역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명세서를 휴대폰으로 찍어 저장하고는 다시 봉투에 넣었. 하지만 그 순간 그의 머릿속에서는 차가운 톱니바퀴가 맞물려 돌아가기 시작했. 감정에 휘둘리면 진다. 필요한 건 오직 사실, 그리고 증거뿐. 그의 비밀 조사는 그때부터였. 그는 분노하거나 따져 묻지 않았. 대신 냉철한 사업가처럼 정보를 수집했. 가장 먼저 그는 아내의 SNS 친구 목록을 뒤져 지훈이라는 이름을 찾아냈다. 그리고는 아무도 모르는 비공개 계정을 만들어 그의 일상을 파고들었. 지훈의 소셜미디어는 성공한 예술가의 삶으로 가득했다. 전시회 소식, 작업 중인 그림 사진, 그리고 그가 좋아하는 것들에 대한 단서들. 바로 그때 민주는 온라인으로 아주 작은 물건 하나를 주문했. 언뜻 보기에는 평범한 코트 단추와 똑같이 생긴 초소형 녹음기였다. 누구도 의심하지 않을 완벽한 위장. 그는 며칠 뒤 자신의 코트 단추 하나를 그것으로 몰래 교체했다. 그리고는 아내의 차에 자신의 코트를 실수로 두고 내리는 일이 잦아졌다. 아, 정신 좀 봐. 당신 차에 내 코트 좀 두고 내렸네. 내일 아침에 출근할 때 가져다 줄래? 그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연기했고 혜리는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 긴장의 수위는 어느 날 저녁 최고조에 달했다. 그날도 늦게 귀가한 혜리는 콧노래를 흥얼거리고 있었다. 어딘지 몽환적인, 들어본 적 없는 멜로디였다. 서재에서 책을 읽던 민준이 무심하게 물었다. 좋은 노래네. 제목이 뭐야? 순간 혜린의 얼굴이 굳어졌. 그녀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려 애쓰며 얼버무렸다. 아, 그냥 라디오에서 우연히 들었어. 잘 몰라. 민주는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 하지만 그의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는 그 노래를 아주 잘 알고 있었. 바로 일주일 전 지훈이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요즘 이 노래만 들어라는 글과 함께 공유했던 어느 무명 인디 밴드의 노래였. 민주는 심지어 옅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 그래, 좋은 노래니 나도 한번 찾아서 들어봐야겠네. 그 순간 혜린의 얼굴이 파랗게 질리는 것을 그는 놓치지 않았. 아내의 서투른 거짓말이 그의 의심의 확신이라는 낙인을 찍었. 그날 밤 혜린이 깊이 잠든 것을 확인한 후 민주는 차고로 향했. 아내의 차 뒷좌석에 놓인 자신의 코트를 집어들었. 그는 서재로 돌아와 조심스럽게 단추 모양의 녹음기를 떼어냈. 그리고 자신의 노트북에 그것을 연결했다. 그는 이어폰을 꽂았. 아내의 거짓말이 어떤 소리를 내는지 직접 들어볼 시간이었. 어둠 속에서 민주는 이어폰을 꽂았다. 노트북 화면에는 음성 파일 하나가 열려 있었다. 재생 버튼을 누르자 처음에는 지직거리는 잡음만이 들려왔. 그러다 아내 혜린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민준이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완전히 무장해제된 아이처럼 행복한 웃음소리였. 그리고 곧이어 낯선 남자의 나지막한 목소리가 그녀의 웃음소리 위로 포개졌다. 그렇게 좋아. 응. 당신과 함께 있으니까.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그들의 대화는 연인들의 시시콜콜한 농담과
미래에 대한 은밀한 약속들로 채워져 있었다. 민주는 분노를 느끼지 않았. 아니, 분노라는 감정을 넘어선 무언가가 그의 안에서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다. 배신감의 불길이 그의 모든 감정을 태워버리고 그 자리에는 강철처럼 단단하고 얼음처럼 차가운 복수심만이 남았. 그는 파일을 저장하고 백업하고 노트북을 닫았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표정도 없었다. 폭풍전야의 고요함. 바로 그것이었다. 아내를 추궁하는 대신 민주는 훨씬 더 무서운 일을 하기 시작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매일 아내에게 사랑한다고 속삭였다. 이것이 바로 그의 침묵의 사냥. 그 시작이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잠에서 깨내린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말했. 오늘따라 더 예뻐 보이네. 여보. 그는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꽃을 사다 집안 곳곳에 장식했고 저녁에는 그녀를 위해 직접 스테이크를 구웠다. 그의 완벽한 연기에 해리는 안도와 죄책감을 동시에 느꼈다. 다행이야. 민준 씨는 아무것도 몰라. 그는 역시 좋은 사람이야. 그녀는 자신의 어리석은 행동을 뉘우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 위험한 관계가 들키지 않았다는 사실에 가슴을 쓸어내렸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다. 자신이 남편이 정교하게 설계한 연극 무대 위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그 완벽한 남편이라는 가면 뒤에서 민주는 자신의 계획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실행에 옮기고 있었다. 그는 가장 먼저 국내 최고의 이혼 전문 변호사 김유미 변호사에게 비밀리에 연락했다. 얼음마녀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그녀는 차갑고 냉철했지만 그만큼 확실한 결과를 보장하는 사람이었다. 민준의 상황 설명을 들은 김 변호사는 감탄한 듯 말했. 보통 이런 상황에선 감정적으로 무너지기 마련인데 민준 씨는 정말 대단하시네요. 감정은 법정에서 아무 쓸모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차가운 사실과 빼도 박도 못할 증거뿐입니다. 그녀는 민준에게 필요한 증거 목록을 빼곡히 적어주었다. 그날 이후 민준의 증거 수집은 더욱 체계적으로 변했다. 그는 단추형 녹음기로 확보한 음성 파일들을 날짜와 시간별로 정리해 암호화된 파일로 저장했다. 혜린이 무심코 버린 신용카드 명세서들을 다시 찾아내 레스토랑과 호텔 결제 내역들을 모두 스크린샷으로 남겼다. 그리고 혜린이 까맣게 잊고 있던 가족 공유 앱을 통해 그녀의 실시간 GPS 위치 정보를 추적했다. 그녀가 출판사에서 야근 중이라고 메시지를 보낸 시각. 그녀의 위치는 강남의 한적한 호텔 근처로 표시되어 있었다. 소름 끼치는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고 있었다. 하지만 민주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는 사설 탐정을 고용했다. 며칠 후 탐정에게서 이메일 한 통이 도착했다. 첨부 파일에는 혜린과 지훈이 호텔 로비에서 키스를 나누는 장면, 다정하게 팔짱을 끼고 거리를 걷는 모습이 고화질 사진으로 담겨 있었다. 모든 것이 명백했다. 그런데 탐정의 보고에는 예상치 못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박지훈 작가가 혜린 씨 외에 다른 사람을 정기적으로 만납니다. 보고서에는 지훈이 값비싼 정장을 차려입은 중년의 남자와 고급 일식집에서 만나는 모습이 찍힌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다. 민준의 사업가적 직감이 날카롭게 반응했다. 이건 단순한 불륜 사건이 아닐지도 모른다. 그 남자가 누군지 알아내세요. 모든 걸요. 이제 그에게 남은 마지막 증거는 하나. 바로 혜린의 스마트폰이었다. 그 안에는 그들의 모든 대화와 감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을 터였다. 기회는 의외로 쉽게 찾아왔다. 저녁 식사를 준비하던 혜린이 레시피를 보기 위해 스마트폰 잠금을 해제하는 순간 민준이 그녀의 어깨 너머로 비밀번호 6자리를 정확히 포착했다. 그는 모르는 척 그녀가 만드는 요리에 대해 질문하며
완벽하게 위장했다. 마침내 그날이 왔다. 혜린이 욕실에서 샤워를 하는 동안 민주는 그녀의 화장대에 놓인 스마트폰을 집어들었. 그의 손은 조금의 떨림도 없었. 그는 기억해둔 비밀번호를 눌렀. 담금이 해제된 화면에는 그가 예상했던 모든 것이 있었. 사랑해. 보고 싶어. 같은 말들이 가득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 그리고 우리 둘만이라는 이름에 숨겨진 사진 앨범. 그 안에는 호텔 침대에서 찍은 셀카, 서로에게 음식을 먹여주는 다정한 모습 등 그의 심장을 찢어놓는 사진들이 가득했. 민준의 얼굴은 가면처럼 굳어 있었. 그는 침착하게 모든 대화 내용을 캡처하고 사진들을 자신의 클라우드 서버로 전송했다. 그리고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모든 흔적을 지웠다. 완벽한 범죄였다. 모든 증거 수집이 끝났다. 그는 혜린이 샤워를 마치고 나오기 몇 초 전 스마트폰을 제자리에 돌려놓았다. 잠시 후 목욕 가운을 걸친 혜린이 젖은 머리를 털며 나왔다. 민주는 그녀에게 다가가 부드럽게 그녀를 끌어안았. 그리고 그녀의 귓가에 등골을 서늘하게 만드는 미소와 함께 속삭였다. 이번 주 토요일 저녁, 당신을 위해 아주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어. 최고로 예쁘게 하고 나와. 혜린은 토요일 저녁, 거울 앞에서 한껏 들떠 있었. 민준의 최근 다정함과 특별한 선물이라는 약속은 그녀의 죄책감을 희망으로 바꾸어 놓았다. 그래, 민준 씨는 역시 날 사랑해. 내가 잠시 흔들렸던 것뿐이야. 오늘을 계기로 다시 시작하는 거야. 지훈 씨는 이제 정말 잊어야지. 그녀는 애써 그렇게 믿고 싶었다. 민준이 예약한 레스토랑은 도시의 야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화려하고 고급스러운 곳이었. 그런데 이상했. 거대한 홀에는 그들을 위한 단 하나의 테이블만이 촛불을 밝히고 있었. 마치 세상에 둘만 남겨진 듯한 비현실적인 풍경이었다. 섬세한 백합 향기가 홀을 가득 채우고 있었지만 그 고요함은 어딘지 모르게 불길했다. 민주는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한 신사였. 그는 혜린의 의자를 빼주고 그녀의 드레스가 아름답다고 칭찬했으며 최고급 샴페인을 주문했. 당신 눈동자에 비친 야경이 보석 같아. 그의 달콤한 말에 혜린은 점차 긴장을 풀었. 그녀의 비밀은 안전하며 위태롭던 결혼 생활의 두 번째 기회가 주어질 것이라 믿기 시작했. 하지만 그 로맨틱한 저녁 식사는 사실 그녀를 위한 마지막 만찬이자 최후의 심판대였. 에피타이저가 나온 후 민준의 얼굴에서 부드러운 미소가 사라졌다. 그는 테이블 위에 태블릿 PC 하나를 조용히 올려놓았. 그리고는 그것을 혜린 쪽으로 밀었다. 화면에는 진실이라는 이름의 폴더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당신을 위한 선물이야. 여보, 열어봐. 그의 목소리는 이상할 정도로 차분했. 혜린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폴더를 터치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 폴더 안에는 끝없이 펼쳐진 증거들이 있었다. 지훈과 호텔 로비에서 키스하는 사진, 두 사람의 웃음소리와 은밀한 대화가 담긴 음성 파일, 사랑해, 보고 싶어라는 단어들이 가득한 메시지 내용, 그녀가 야근한다고 거짓말했던 날짜와 정확히 일치하는 호텔과 레스토랑의 카드 결제 내역까지 모든 것이 날짜와 시간별로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민주는 그녀가 스크롤을 내릴 시간조차 주지 않고 직접 화면을 넘기며 말했다. 이 사진 참 행복해 보이네. 내가 사준 드레스를 입고 다른 남자 품에 안겨 있으니. 그는 검사처럼 감정 없는 목소리로 그녀의 외도를 시간 순서대로 웃기 시작했. 작년 10월 12일 르 시엘 호텔 스위트룸 1208호. 우리 결혼기념일 이틀 전이었지.
난 당신 선물을 고르고 있었는데 당신은 출판사 마감 때문에 야근이라고 했었지. 실제로는 박지훈 작가와 저녁 8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함께 있었고 10월 24일 청담동 레스토랑 라 비앙 로즈 친구들과의 약속이라더니 그날 당신 카드에서 2인 코스 요금 48만 원이 결제됐더군.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어떤 비명보다도 날카롭게 혜린의 심장을 파고들었다. 그녀의 얼굴은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렸. 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려왔고 부정하려던 입술에서는 의미 없는 신음만이 새어나왔. 결국 그녀는 무너져 내렸. 민준 씨, 제발 잘못했어요. 내가 정말 미쳤었나 봐. 한 번만,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응, 우리 좋았잖아. 기억 안 나. 그녀는 테이블 위로 엎드려 오열하며 용서를 구했. 하지만 민준의 눈빛에는 일말의 동정심도 없었. 용서? 당신이 말하는 용서는 기회를 달라는 거겠지. 모든 걸 덮고 당신의 거짓말 위에서 계속 살아가자는 뜻인가? 난 그럴 생각 없어. 그는 냅킨으로 입가를 닦으며 말을 이었다. 이미 이혼 서류는 접수했어. 그리고 당신이 그토록 사랑하는 박지훈 작가에게는 상간남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금액은 5억 원이야. 그의 전 재산을 팔아도 갚기 힘들겠지. 5억. 혜린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 민주는 마지막 결정타를 날렸. 그의 목소리는 이제 경멸감마저 담고 있었. 그리고 당신이 사랑에 눈이 멀어 그 남자에게 짓거린 회사 이야기들 덕분에 그 남자는 꽤 짭짤한 부수입도 챙겼더군. 그는 태블릿 화면을 다시 넘겨 지훈의 계좌 입금 내역을 띄웠. 당신이 말해준 신제품 개발 계획. 그거 우리 회사 최대 경쟁사인 태영그룹 회장기에 들어갔어. 박지훈이 당신에게서 얻은 정보를 돈을 받고 팔아넘긴 거야. 당신은 사랑이라 믿었겠지만 그 남자에겐 그냥 사업이었던 거야. 당신은 그저 이용하기 좋은 순진한 정보원이었을 뿐이고 그 순간 혜린의 울음이 멎었. 배신. 그것은 단지 남편에 대한 것만이 아니었다. 그녀가 진정한 사랑이라 믿었던 지훈 역시 그녀를 철저히 이용하고 배신했던 것이다. 감정적인 외도에 더해 사업적인 배신까지. 그녀는 이중의 배신 앞에 완전히 파괴되었.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 며칠 후, 그 후폭풍은 현실이 되었다. 지훈은 그의 작업실로 배달된 5억 원짜리 소송 서류를 받아들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동시에 그가 거래하던 갤러리들과 기업들로부터 모든 계약이 취소되었다는 통보를 받았다. 그가 혜린을 통해 빼돌린 정보가 업계에 알려지면서 그는 불륜남이자 파렴치한 산업 스파이로 낙인 찍혔다. 그의 화려했던 작가 인생은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졌다. 혜린 역시 모든 것을 잃었다. 남편, 화려했던 삶, 그리고 사랑이라 믿었던 남자까지. 다시 레스토랑의 그날 밤, 민주는 완전히 무너진 혜린을 싸늘하게 내려다보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테이블 위에 계산을 위한 검은색 카드를 내려놓고는 미련 없이 돌아섰다. 완벽한 승리였다. 그는 텅 빈 레스토랑을 걸어 나와 서울의 차가운 밤 공기를 마주했다. 그는 전쟁에서 이겼다. 하지만 어째서일까? 그는 모든 것을 파괴했고 완벽하게 이겼다. 하지만 잿더미가 된 왕국에 홀로 선왕에게 남는 것은 무엇인가? 어두운 쇼윈도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본 순간 그는 지독한 공허함 외에는 아무것도 느낄 수 없었다. 그는 전쟁에서 이겼지만 결국 인생에서는 패배했다. 모든 법적 절차가 마무리되고 몇 달이 흘렀다. 민주는 이제 텅 비어버린 거대한 저택에 홀로 남았다.
승리의 대가로 얻은 것은 지독한 정적과 고독뿐이었다. 주말 오후 그는 감정 없는 손길로 혜린이 남기고 간 물건들을 상자에 담고 있었다. 그녀가 좋아했던 책들, 한때 아꼈던 옷가지들, 함께 여행지에서 샀던 작은 기념품들. 그에게는 이제 아무런 의미도 없는 과거의 잔해일 뿐이었다. 보석함, 바닥에서 차갑고 작은 금속의 감촉이 느껴졌. 은색 열쇠 모양의 로켓 목걸이. 그는 증거 사진 속에서 수없이 봤던 그것을 가만히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 복수를 결심하게 했던 모든 사건의 시발점이었다. 그는 무심코 로켓을 열었. 지훈의 메시지가 담겨있던 작은 종이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 그런데 그 순간 창문으로 들어온 햇빛이 로켓 안쪽을 비추며 무언가를 희미하게 반사했다. 전에는 미처 보지 못했던 것이었. 그는 눈을 가늘게 뜨고 자세히 들여다보았. 아주 작고 가느다란 글씨가 긋긴 자국처럼 새겨져 있었. 영원히